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반과 오후가 이제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시 전까지만 해도 뭐 지수는 제법 플러스를 냈죠. 뭐 못 올라도 한 10포인트 정도는 올라가면서 이제 마감되는, 그러니까 상승 마감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 FOMC 앞두고는 있지만,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다 지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어떤 가능성은 10월 이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떨어지기 시작했고 11월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뭐 동결 쪽보다는 인상하는 쪽, 추이로 봤을 때는 인상하는 쪽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동결한다라는 쪽은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오히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불확실성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이미 뭐 어느 정도 이제 3분기까지 증시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악재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정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좀 덜하면서 시장이 좀 다른 쪽을 바라보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올라가려면 또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계속 괜찮잖아요. 이게 표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란색으로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미국 증시인데 11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이제 추이를 보면 11월의 어떤 흐름을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넘어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살짝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살아날 때 코스피, 우리 증시에도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 소비가 늘어난다, 중국 경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좀 높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급 준비율도 내리고 또 중국 증시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제 장중에 뭐 한 2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죠. 근데 오후 들어서 이제 좀 빠진 게 우선 중국 지수 자체도 윗골이 길게 달고 오늘 밀렸잖아요. 장중에 1% 이상 올라갔다가 중국의 상승폭이 좀 축소된 게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홍콩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오후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룸버그에 나온 보도인데 중국의 이제 스마오라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거든요. 이제 중국의 개발 업체 순위 중에서 한 13위 정도 된대요. 부채가 한 1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이 원래도 좀 자금난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채권 쪽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하려는 좀 확인해 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요구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하여튼 뭐 대충 이런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금난 문제가 좀 터져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스마호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낙폭을 좀 줄여서 그렇지 이게 쭉 빠졌잖아요. 쭉 빠지고 낙폭을 그나마 줄인 게 이제 10%대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항생지수, 홍콩 항생지수가 확 빠지고 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 증시,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 증시도 밀리고 미국 지수 선물도 조금 고점 대비는 좀 밀리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중국이 이제 확진자 또 나와서 일부 지역에서 공장이 좀 셧다운된 공장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또 FMC도 앞두고 있겠다. 이래저래 이제 매도의 핑계로 좀 삼았던 그런 이유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 뭐 윗골이 되게 많이 달았죠. 그러니까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아슬아슬하게 60일선은 버텨냈어요. 60일선이 3,000포인트거든요. 딱. 그러니까 60일선 바로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죠. 그래서 3일 연속해서 60일선 위로는 이제 남아졌는데 뭐 어쨌든 뭐 내일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 나버리면 60일선은 바로 깨져버리는 거니까. 근데 12월 3주차는 대체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징크스대로 갈지 이번에는 깨질지 뭐 내일장 이후에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2시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2시 이후에만 거의 3,000억 원 가까이 한 2,500억 정도 매도로 돌리면서 물량을 좀 던지면서 이제 지수가 빠지는 데 역할을 했고 그때 이제 선물로 장난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쭉 쳤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은 선물을 또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2시 이후에 지수가 빠지는 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금융투자는 뭐 연말까지는 어차피 매수이 보일 가능성이 있고 투신권과 연기금이 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월 들어서 두드러진 특징이긴 한데 원래 이제 외국인들하고 투신 연기금 이렇게 세 쪽에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은 막판에 매도.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는 평소 수급대로 들어와서 물량을 좀 받아는 줬다. 좋게 얘기하면. 예,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종으로 보면 전기전자, 그러니까 전기전자 삼성전자 매수가 줄어서 전기전자 매수도 줄었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를 열심히 샀거든요. 예, 그리고 기관도 역시 이제 반도체 쪽하고 전차 군단 쪽 매수가 좀 많았고 매도는 이제 서비스 업종. 예, 뭐 게임주라든가 엔터주 이쪽에 좀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한 거는 뭐 금융, 유통, 화학 이쪽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팔고 하드웨어 사고, 그러니까 게임주 팔고 반도체 사고 이런 구도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제약 업종 정도, 2차 전지 일부 이 정도 이제 매수를 해서 하여튼 오늘 매도는 게임주는 좀 많이 팔았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시장에서 반도체는 매수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제약주 매수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시장의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우선 F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매수하는 조합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금융투자, 그 다음에 이제 투신, 연기금 이게 주로 이제 대형주 쪽 매수하는 쪽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관들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좀 샀다 팔았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대형주 쪽은 일반 좀 매수 우위를 보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FMC 앞두고서 대형주들 쪽이 조금 유리하게 가는 거냐. 그러니까 미 증시에서도 보면 지난 주말에 애플 같은 주식은 플러스가 나는데 이제 러셀 2000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스몰캡 쪽이 조금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구도를 갈지. 그러니까 FMC가 불확실성이 종료가 되는 거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한번 주시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는 어쨌든 계속 올라갔잖아요. 오늘 홍콩이 빠져서 그렇지. 중국은 장중에 플러스권 유지했거든요. 부양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국 부양 이야기 좀 외신에서도 나오고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올라갈 때 전통적으로 강세 보이는 업종들 있잖아요. 철강, 화학, 소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이런 움직임이 반응이 좀 나올 거냐.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이러다 계속 올라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업종으로도 좀 분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들. 이번 주 수요일에 또 국내 확진자가 좀 많이 올라가겠죠. 저도 오늘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보건소 앞에 줄이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던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정점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 수치가 계속 올라갈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통화정책회의라는 건 아무래도 FMC가 호재다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제 가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이건 외국인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기관 쪽에서는 매수 우위 보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 필요하다.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 게임이 지난주에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오늘 반도체 쪽이 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로 굳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요거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첫 번째 선택이 뭐가 되는지 요 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지어서 보면 지금 이제 서비스 업종하고 제조 업종하고 제가 차트를 비교를 해보고 있는 건데 이게 서비스 업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터넷주, 게임주, 다음에 하이브드 코스피에서는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종은 뭐 이제 공장에서 뭔가 만들어서 파는 업종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올해 누적으로는 서비스 업종이 20% 올랐고요. 제조업종이 0.4%밖에 못 올랐어요. 예, 그리고 근데 12월 들어서는 서비스가 2% 올랐고 제조업종이 6.5% 올라가서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실적이 메인 이슈가 되느냐 아니냐. 경기가 메인 이슈가 되느냐 아니냐. 근데 경기라는 게 좋은 쪽으로 메인 이슈가 되면 제조업종이 강하고 부정적으로 이슈가 되면 서비스가 강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체로 제조업종 쪽에 이제 반응을 하고 이쪽에 매수가 집중될 때 증시 흐름이 양호하게 나오고 그쪽 종목군들이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 서비스 업종 이게 수급이거든요. 기관 쪽에서는 이제 금융투자가 좀 사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12월 들어서는 초반에만 매수하고 지금 계속 6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다음에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1일부터 지금까지 이틀 빼놓고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추신권 매매를 좀 보면 이쪽에 매수가 좀 붙고 있고, 연기금은 지금 보시면 서비스 업종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로는 그렇게 수급 구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게 FMC 이후에도 굳어지느냐. 그러니까 FMC 이후에도 이게 금리가 올라가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구도가 깨져버리는데, 그 전후에서도 이게 유지가 된다라면 이쪽 종목들이 연초까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의 어떤 수급 구도, 요 구도를 한번 주목해서 향후에 이제 주도주에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제가 이제 원포인트로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별 이슈도 계속해서 수시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또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